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도 괜찮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래서 결국 사? 마라? 이런 고민들을 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투자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공약이나 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입장을 밝혀왔죠. 또한 지난 역사를 보았을 때 같은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그리고 실수요자 맞춤 지원입니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촉진,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그리고 수도권 및 주요 지역 중심으로 한 신규 택지 개발이 핵심입니다. 특히 2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3기, 4기 신도시에 대한 실행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되었던 보유세나 양도세, 대출 규제들이 일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현행 유지 혹은 완화를 검토 중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 대해서는 미래 소득 반영 등의 유연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어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맞춤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7년 이내 조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되며 자녀 수나 혼인기간 같은 요건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이나 청년, 1인 가구 대상의 행복주택, 플랫폼 주택 등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있어서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현재 시장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은 분명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인허가, 예산, 인프라 조성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중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은 실거래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GTX 개통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호재가 작용하면서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입지와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GTX 노선 예정지, 역세권, 학군 등 기본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매물이나 조정받은 매물 위주로 접근해야 하고 대출 여력이 있다면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한 전략적인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시장에서 거주 중이라면 정부의 전세 보증 상품, 월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 제도나 공공전세보험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형 월세 주택이나 보조금 정책 등을 활용하면 실질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 신혼특공 등 정부의 공급 물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최근 신혼특공 조건이 완화되고 청약 가점보다는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무주택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두고 초기 단계에서 투자 가치나 실거주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막연한 하락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내가 살 곳을 정하는 문제이자 가장 큰 자산 결정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고 시장 흐름이 움직이는 지금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무주택자와 신혼부부가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금리는 내려가고 실수요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미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분명한 건 무작정 기다리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조건을 미리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약, 대출, 입지 분석까지 누가 더 빨리 준비하느냐가 결국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실전 정보와 전략들을 꾸준히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혹시 지금 고민 중이신 상황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